북부 마을의 조용한 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병원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는 잊을 수 없는 속삭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 엄마 지우는 실망 가득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완전히 쓰러진 상태였다. 지우 언니, 우리 아이 좀 봐봐도 될까요? 수정 박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우 씨가 위를 올려다보니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선 남편 민호 씨의 손을 꼭 잡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녀는 아니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생명체였지만 지금까지 본 어떤 아이와도 달리 얼굴이 기형이었다. 손가락, 다리, 얼굴이 완벽하지 않아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차가운 눈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실망한 표정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아기에 대한 진실을 견디지 못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말도 안 된다. 지우야,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지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돌아보았지만 어린 아이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냉담한 말들 때문이었다. 우리 아이를 버리고 떠나시겠습니까? 지우 씨가 흐느끼며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평생을 명예롭게 살았는데 이런 아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민호 씨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민호야, 너는 아직 우리 아이야. 지우 자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정 박사는 직업상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다정하게 말했다. 지우 자매님, 민호 형제님, 아기에게는 사랑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버리지 마세요. 아이들은 외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의사의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와 좌절감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민호 씨는 차갑게 의사를 향해 우리는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했다. 1시간 후, 아기는 작은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수정 박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병원의 평범한 의료 종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근처 고아원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듣고 나서 그 아이를 수용소에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그녀는 아이 부모의 공식적인 동의 없이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기를 데려갈 준비를 하던 중 지우는 다시 아이를 보았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동정심과 연민을 느꼈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서 수정 박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못해요. 하지만 당신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지우는 숨이 막혀 한마디 한마디가 목에 걸렸다.
수정 박사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내 아이는 살릴 수 없다. 하지만 죽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우는 의사의 눈을 바라보며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도 이해했다. 수정 박사는 병실에서 나오자 아기를 품에 안고 나왔다. 병원의 희미한 빛이 그 작은 얼굴에 영혼 없는 미소를 그렸지만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기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찾을 것이라는 연약한 희망. 18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지만 지우는 고아원에서 자란 시절의 모든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녀가 태어난 마을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병원에 버려진 기형 소녀가 아니다. 이제 그녀는 아름답고 강하며 야심찬 소녀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세월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모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때때로 다른 아이들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의 아이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도록 두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느 가을 오후, 대학 마지막 수업을 맘마친 지우는 작은 방에 앉아 수년 동안 꼼꼼하게 그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갖고 싶어하는 가족, 희망, 꿈의 그림을 그린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몇 달 전 취업 컨퍼런스에서 만난 남자 지수. 지수는 밝고 차분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는 지우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를 시작했고 점차 회의를 갖고 점심을 먹으며 일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밤 나랑 파티에 갈래? 지수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그녀는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수는 그런 파티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수는 부드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어. 모든 걸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우는 갑자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정말로 가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자존심은 그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 자신보다 더 쉬운 삶을 사는 사람들과 섞이지 못할까 봐 항상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어느 겨울 저녁, 지우는 지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파티에 가기로 결정했다. 파티는 도심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을 때 도시의 중심부. 샹들리에 빛이 그녀의 얼굴을 밝게 해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화려한 분위기가 불안하고 낯설었다. 지수는 문 앞에서 바로 그녀를 만났다. 진심으로 웃으며 그는 손을 뻗어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로 끌어당겼다. 지수는 안녕하세요 지우씨,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했다. 그의 미소는 그녀의 불안을 덜어주었다. 지우는 지수의 다정함을 느낀다. 그들은 1, 3, 둘 다 갖고 있던 욕망과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지수가 갑자기 물었다. 지우씨,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우는 조금 망설였다. 자신의 과거를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않았던 그녀는 지수의 눈빛을 바라보며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평범한 아이들과 같지 않아서 태어났을 때 버림받았다는 것만 알았죠. 지우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슬픔으로 눈을 빛냈다. 지수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판단은커녕 동정심만이 담겨 있었다. 지우야, 너만 겪는 게 아니잖아. 주변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야. 지우는 묘한 연결감을 느끼며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달콤한 말을 했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했다. 그녀는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전례 없는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지우와 지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걷고 일과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들 속에서 지우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지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 두 사람이 함께 앉았을 때 지우가 갑자기 말했다. 지수야, 내 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다. 지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눈이 빛났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너의 내면 때문이다. 너는 내가 존경하는 장점이 있다.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다. 지우는 침묵했다. 그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고통 때문이 아니라 지수가 가져다준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정말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의 눈에 보이는 그녀의 완벽함만을 사랑하는 걸까? 그녀의 과거가 항상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는데 과연 이들 관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느 봄날, 지우는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갑자기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먼지가 쌓인 책상 서랍 속에 잠겨 있는 작고 깨지기 쉬운 공책이었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희미한 줄을 읽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 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페이지를 열었을 때 익숙한 단어들이 갑자기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지우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파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기였을 때 그녀의 생명을 구해준 수정 박사님이 분명하게 써주신 것입니다. 수정아, 알아. 지우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상황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일기에는 버림받은 사건에 대한 수정 박사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비밀도 담겨 있다. 알고 보니 수정은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라는 걸 알고 아주 어릴 때부터 남몰래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수정 박사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녀가 고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왔다. 일기의 마지막 문구는 지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기의 부모는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줄까 두려워 아기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아기가 그들을 찾으러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때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기가 아닐 것입니다. 지우는 일기장을 옆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앉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왜 그녀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그녀를 버렸는가? 그녀는 분노, 실망, 아니면 단순한 고통 중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된 지우는 힘든 여정임을 알면서도 친부모를 찾기로 결심한다. 오랜 조사 끝에 지우는 마침내 작은 마을에 있는 가족의 주소를 찾아냈다. 그녀는 이 만남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모른 채 정신적으로 준비했지만 이제 과거를 직시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지우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지수와 함께 부모님 댁으로 갔다. 지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지우가 직면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지우야, 넌 혼자가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지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우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빛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목조 주택의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한 중년 여성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오랫동안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 그녀를 초대했다. 들어오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지우 씨가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물었다. 너는 내가 버린 아이야. 저는 지우예요. 지우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눈앞의 여자에게 강한 충격과도 같았다. 지우 자매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지우 씨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가 눈이 충혈된 채 돌아섰다. 이야, 너 정말 지우야. 지우의 목소리는 목이 막힌 듯했다. 네, 당신은 태어나자마자 버렸던 내 딸 지우입니다. 지우는 결심했다. 문장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없었지만 진실을 알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 옆에 지수는 조용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지우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우 씨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지우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미안해요 지우야.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당시 나는 너를 받아들일 만큼, 어머니처럼 사랑할 만큼 강하지 못했다. 고 목이 메어 울었다. 지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엄마 품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침묵할 뿐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창가에 앉았다. 지수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끔씩 걱정 가득한 눈으로 지우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 후에는 무엇을 했나요? 지수는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물었다. 지우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그 사건 이후 자신과 가족의 관계를 재발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교차로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쪽에는 과거에 대한 아픈 진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미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지우는 스스로 답을 찾고 싶은 듯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물었다. 지수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생각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것 같아. 사랑은 용서야, 지우야. 하지만 때로는 용서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너는 너만의 길을 찾을 것이고,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우는 지수의 눈을 바라보며 가장 힘든 순간에도 지수가 언제나 그녀의 동반자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가족과 과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깊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친부모와의 감동적인 만남 이후 지우는 자신이 자란 고아원으로 돌아가 부모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일시적인 평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버림받은 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도 버림받고 거부당하는 느낌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그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지수와 함께 다니던 호숫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약간의 추위가 있었지만 마음은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지수가 옳았어. 사랑은 용서이고 지우는 아직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요. 그녀는 미소를 짓고 한숨을 쉬며 더 이상 과거가 자신을 통제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내가 직접 찾아보겠다. 지우는 부모님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의 상처를 쉽게 지울 수 없다. 그 만남 이후 그녀는 또 다른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비난할 사람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머니가 선택한 남편 민호 씨가 자신을 버리기로 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가족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한 지우는 어렸을 때 자신을 돌봐주던 고아원의 오랜 친구 예린을 찾아갔다. 예린은 지우의 가족과 당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항상 명확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예린 씨, 제 가족에 대해 알고 싶어요. 민호 씨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싶어요. 지우는 손을 살짝 맞잡으며 말했다. 예린 씨는 슬픈 표정으로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세하게 다 기억나. 지우야, 그거 알아? 그 당시 민호 씨는 집안에서 가장 터프한 사람이었어. 기영 아이를 참을 수 없었고, 지우 씨는 그 말만 들었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해야.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강요당했던 거야. 지우는 조용히 앉아 예린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어머니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도 민호 씨의 잔인한 결정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모든 것은 엄마의 버림만이 아니라 지우 씨가 감히 저항하지 못하는 아빠의 갈등과 고통이기도 하다. 예린 씨 어머니는 정말 후회하시나요? 지우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지우 씨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고아원에 저에 대해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미 어른이 되어 저를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지켜주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돌봐주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됐어요. 민호 씨는 늘 그런 아이와는 못 산다고 해서 들어주셨죠. 그런데 지우 씨를 사랑해요.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지우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런 대답을 받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대답은 그녀를 더욱 안도하게 만들었다. 비록 너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너,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니? 예린 씨가 숨이 막힐 정도로 흐느끼며 물었다. 예린은 웃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겠죠, 지우 씨. 아버지에 대한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된 지우는 민호 씨를 찾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대면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질문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방해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호 씨는 아직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낡고 조용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우는 들어서자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연스럽고 약간 방어적이기도 합니다. 민호 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포기했던 딸이 자신의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너 이제 다 컸구나. 민호 씨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저한테 왜 그랬어요? 왜 우리 엄마가 저를 버리게 놔두셨어요? 지우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 씨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마침내 후회가 가득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항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지우 씨는 명예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못생겨지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매일 그 아이를 보는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돌이킬 수 없는 나약함을 드러냈다. 지우 씨는 그 말에 아픔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 너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호 씨,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가 더 이상 행복한 삶을 가로막게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갈 것이며 당신도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우는 돌아왔을 때 마음이 더 이상 화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지우는 인생의 큰 시련을 이제 막 극복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 자신과 지수에 대한 사랑은 그녀가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수는 언제나 묵묵하고 굳건하게 그녀의 곁에 있다. 그는 그녀가 치유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결코 그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며 다음 단계에서 그녀의 동반자입니다. 어느 노을빛 오후, 두 사람이 호숫가에 앉았을 때 지우는 지수의 손을 살며시 잡고 감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지수님.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은 항상 내 곁에 있어줬어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나는 단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지우야, 너는 내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너 때문에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수년간 진실을 찾아 과거와 상처를 마주한 끝에 지우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과거가 자신을 통제하도록 두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와 지수는 마침내 간소하면서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예식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의 화해이기도 하다. 지우의 눈에 지수는 사랑, 삶, 희망에 대한 믿음을 주는 사람이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곁을 떠났던 엄마 지우 부인을 만나러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기억 속 차가운 엄마가 아니다. 그녀는 변했고 자신의 후회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더 이상 비난하는 말은 없고 행복의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지우는 부드러우면서도 결단력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녀는 그녀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난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과거가 내 미래를 흐리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는 화해와 사랑으로 끝납니다. 지우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가 아닌 강인하고 성숙한 여성이다. 비록 삶이 상처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 때에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우는 증오가 없고 오직 사랑과 용서,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있는 행복의 길을 찾았습니다.